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간밤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특집을 하게 됐는데요. 간밤에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장기채 신용등급을 트리플 A 등급에서 더블 A 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더블 A 플러스 등급으로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 3대 신용평가사가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피치를 비롯해서 무디스라든지 S&P 글로벌 레이팅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보시면 S&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 오래전이에요. 2013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이때 AA 플러스 등급은 유지하긴 하는데 전망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당연히 이게 네거티브, 부정적이었었겠죠.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걸 선정한 게 2011년 8월입니다. 아마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것 같은데 2011년 8월에 트리플 A 등급에서 AA 플러스 등급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하고 전망도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2013년 6월 10일에 안정적으로 상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속 트리플 A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도 보면 이제 피치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해서 트리플 A 등급을 유지를 하다가 중간에 뭐 등급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됐다가 안정적으로 됐다가 부정적으로 됐다가 또 안정적으로 됐다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한번 움직임을 보시면 올해도 역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부채 한도와 관련한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월 24일에 피치에서 트리플 A 등급은 유지하긴 하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향후에 좀 더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사전 경고를 이미 지난 5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 1일 날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무디스만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엔 이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인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특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가시죠. 그러면 2011년 당시에는 좀 어땠는지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뭐 여기에는 지금 미국 중심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당시 코스피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정리해 놨거든요.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당시 그 한두 달 사이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20%가 넘어갔었습니다. 정말 후덜덜 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파급, 영향은 아닐 것 같다. 그만큼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신용등급 하향 이후에 금융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좀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케이스가 2011년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신용등급 강등을 했던 시점이었거든요. S&P가. 그런데 보면 이때 이것도 보면 장 마감 후였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시장은 이미 그 전부터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부채 한도와 관련한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긴 했었지만 타결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었던 시점이긴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부터 시장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강등 발표 이후에 이제 저점을 찍고 좀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라든지 달러인 거죠. 좀 아이러니하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보면 미국 국채 수익률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채권 가치, 즉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외환시장에서 보면 달러의 강세가 나타났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좀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향을 하면서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부채 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치권의 대립이나 노이즈 이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가버넌스가 좀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재정 적자,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이때가 팬데믹이거든요. 팬데믹 때 재정을 확 풀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정 정상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5.7%로 올해 예상이 되고요. 이게 지금 한 5%까지 좋아졌다가 2053년까지 보면 대략 10%, GDP 대비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될 것 같다. 재정 적자 규모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피치가 신용등급 하향을 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채와 관련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재정 적자와 관련한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부채 한도가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6월 달에 거의 한도에 왔기 때문에 이걸 높이자라고 했던 게 부채 한도 관련한 여러 가지 협상 내용이었죠. 근데 이 한도를 높이지는 않고 2025년 1월까지 그냥 유예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렇고 나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6월 달에 타결이 되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나온 데이터를 보아하니 한 달 동안 거의 1조 달러가 부채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대략 정확한 수치는 8,700억 달러가 늘었는데 여러분 이 데이터가요 1973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시죠. 월별로 증가한 규모를 따져보면 2020년 4월, 5월, 6월 이때 뭐였습니까? 팬데믹이었어요. 이때를 제외하면 역대급으로 가장 빠른 규모와 속도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이고요.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방정부 부채, 앞에서 보셨던 이 32조, 그러니까 지금 8,700억 달러가 늘어서 이 부채가 대략 32조 3천억 달러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대략 9,700억 달러이니까 얼추 보면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는 이자 비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이자 비용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피치가 미국의 국채 신용 등급을 하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로 한번 보자 이거죠. 이거는 명목과 실질이라고 하는 거는 GDP 대비 이자 비용이 얼마만큼 되는지예요. 자, 보면 명목상으로는 9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 기준으로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가 1947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인 거죠, 보면. 그리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보면 최근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늘어난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이 부채 함정에 대한 우려도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올해 지금 미국 증시가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금융과 실물 간의 경기 흐름 또는 이익과 밸류에이션 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은 잘 가고 있는 반면에 실물 경기는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고 실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것만큼 또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괴리가 있게 되면 향후에는 이런 괴리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다소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피치가 미국 장기채 신용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이렇게 하향을 했고요. 2011년 8월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유일하게 무디스만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는 당시 상황과 좀 다른 부분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2011년과 달리 증시의 영향에 미치는 것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 상황에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채 함정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기준금리, 이 부분은 이제 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과 실물 또는 이익과 밸류에이션 간의 괴리가 역대급인 상황에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전히 인플레는 좀 잡히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단기 국채금리보다는 좀 장기 국채금리 상승 압력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요인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특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